안녕하세요. 금토 드라마 귀궁 5회 예고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회까지 방영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펼쳐질 귀궁 5회의 전개를 소설처럼 몰입감 있게 그리고 더욱 깊고 풍부한 예고 대본으로 확장하여 여러분과 함께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전 내불산 정상에는 안개보다 짙은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다. 밤새 이어진 바람은 이제야 잠들었고 산자락을 감싼 어둠은 하늘의 동편이 붉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깨어나고 있었다. 땅은 차가웠고 돌들은 습기를 머금은 채 서 있었으며 나무들은 마치 말을 아끼는 듯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런 풍경 한가운데 여리는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방울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줄기를 감싸고 있는 건 거칠어진 무구의 시로락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다. 마치 방울을 통해 할머니 넙덕의 마지막 숨결을 다시 되살려내려는 듯 눈을 감고 숨조차 조심스레 쉬었다. 그녀의 등 뒤로는 강철이가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속엔 말하지 못한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하늘은 아직 별빛을 머금고 있었고 별빛 아래 여리의 몸짓은 마치 예식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중 여리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마치 자신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윤가봐. 듣고 있니? 어딘가에 있다면. 제발. 와줘. 그녀의 기도는 안개와 섞여 뿌옇게 퍼져나갔고 그 순간 방울이 살짝 흔들리며 청명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울림이 아니었다. 마치 혼을 부르는 신호, 세상과 다른 세계를 잇는 다리의 진동처럼 느껴졌다. 여리는 눈을 떴다. 그 눈엔 망설임이 없었다. 기다림도 후회도 없었다. 그저 윤갑을 향한 단 하나의 간절함만이 있을 뿐이었다. 강철이는 여리의 뒷모습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윤갑이었지만 혼은 이묵이었고 마음은 여리에게 향해 있었다. 그 복잡한 정체성의 충돌은 그를 하루하루 피폐하게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여리의 절박함 앞에서 그는 말없이 다짐한다. 여리의 기도가 닿길, 윤갑이 돌아오길, 그리고 그 순간까지 자신이 그녀를 지켜내리라고. 그리고 만약 그 끝에 자신이 사라져야 한다면 그것 또한 감수하겠다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에 둘 다 고개를 들었다. 내불산 아래쪽에서부터 병사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갑옷 부딪히는 소리, 명령하는 고함, 깃발이 바람을 가르며 펄럭이는 소리까지 모두가 여리와 강철이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젠 도망쳐야 해. 강철이 조용히 말했다. 왕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리, 넌 무녀가 아니라 반역자로 보일 뿐이야. 그러나 여리는 고개를 저었다. 떨리는 입술을 꾹 다문 그녀는 두 눈을 불태우듯 뜨고 내불산 정상의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번엔 내가 직접 팔척귀를 불러낼 거야. 윤갑을 데려올 거야. 죽더라도 이곳에서 죽을게. 한편 도성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팔척귀에 의해 완전히 잠식된 영인대군은 점차 인간이기를 포기해가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허공을 갈라 휘몰아쳤고 그의 눈빛은 불로 그려낸 증오처럼 타올랐다. 그는 병사들에게 무작위로 명령을 내리고 궁녀들을 장난감처럼 다루었다. 왕은 왕좌에 주저앉은 채 손끝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내 아들. 어쩌다 일이 되었느냐. 팔척귀, 그 저주받은 것. 그의 탄식은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신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못한 채 침묵했고 궁의 복도에는 한밤중의 곡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왕은 마침내 몸을 일으켜 검을 들었다. 팔척귀를 몰아내야 한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내 손으로. 다시 목을 베어야 한다 해도.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자신의 밀명을 들고 도성 밖을 빠져나갈 자를 찾았다. 왕가의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그들만이 이 약을 거스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내불산에서는 여리의 무구의식이 시작되고 있었다. 무구를 손에 쥔 여리는 한 걸음씩 돌을 밟아 산 정상 중심으로 나아갔다. 발밑에서 바람이 돌고 손끝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방울을 흔들었다. 처음엔 작고 조용히. 그러나 이내 방울은 점점 힘을 얻고 그 소리는 산맥을 넘어 마을과 궁궐까지 울릴 듯 날카롭게 메아리쳤다. 주변의 나무들이 서서히 떨고 기이한 그림자들이 구름처럼 스멀스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윤갑. 내 목소리 들려? 널 부르고 있어. 난 아직 널 기억해. 넌 아직 여기 있어.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산의 나무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초목이 떨고 바위가 울며 짐승들이 울부짖었다. 밤하늘은 거대한 회오리로 뒤틀리고 하늘을 가르던 검은 구름이 산 정상에 모여들었다. 하늘과 땅이 뒤엉키는 듯한 기묘한 소용돌이 속에 윤갑의 혼이 모습을 드러내려는 순간 섬광과 함께 공기가 찢어졌다. 팔척기였다. 붉은 불꽃, 칠흑 같은 검은 연기, 그리고 그 안에서 느껴지는 한기. 영인대군의 육신에 깃든 팔척기는 순수한 증오 그 자체였다. 그의 형상은 점점 인간에서 괴물로 변모해가며 몸은 커지고 뼈는 휘어지고 눈은 사방을 불태우듯 붉게 타올랐다. 이 무녀, 넌 운명의 수레바퀴를 거슬렀다. 혼은 돌아오지 않는다. 죽은 자는 죽은 자다. 그리움을 먹고 사는 자는 결국 나처럼 된다. 여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방울이 더욱 강하게 흔들렸다. 아니. 그리움은 날 움직이게 했고 사랑은 나를 여기까지 이끌었어. 너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 강철이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손에서 서서히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 속에는 이무기의 기억, 윤갑의 육체, 그리고 여리에 대한 감정까지 얽혀 있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지금 이 싸움의 한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었다. 네가 윤갑을 잡고 있다면 널 없애야 윤갑이 산다. 그럼 그렇게 하겠다. 팔척기가 웃었다. 웃기는군. 넌 누구냐? 윤갑이냐 이무기냐? 내 정체조차 모르는 존재가 감히 나를 꺾겠다고? 나는 여리를 지키는 사람이다. 그것 하나만은 분명해. 그리고 그 말과 동시에 내불산 정상은 전장의 함성처럼 폭발했다. 윤갑의 혼이 점차 빛을 띠기 시작했다. 여리는 방울을 높이 들고 마지막 제의를 올렸다. 그녀의 온몸에서는 땀이 흐르고 입가에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윤갑아 돌아와줘. 나 혼자선 너를 버리지 못했어. 네가 떠난 그날부터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팔척기는 분노에 찬 기운으로 내불산 전체를 삼키려 했다. 그러나 여리는 무너지지 않았다. 무구는 푸르게 빛났고 윤갑의 혼은 그 빛 속에서 다시금 형체를 가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윤갑은 여리 앞에 손을 내밀었다. 여리야 고마워. 기다려줘서 날 불러줘서 네가 날 놓지 않았기에 돌아올 수 있었어. 그 순간 강철이는 마지막 검기를 팔척기에게 꽂았다. 이무기의 기운이 폭발하며 팔척기는 울부짖었다. 무구의 방울소리가 산 전체를 울릴 만큼 거세게 퍼져나갔다. 산이 진정되고 윤갑의 혼은 강철이의 몸에서 분리되어 여리 앞에 완전히 드러났다. 그리고 강철이는 그 자리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이제 됐다 그는 속삭였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귀궁 5회, 여리는 과연 윤갑의 혼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을까? 강철이는 다시 깨어날 수 있을까? 팔척기는 정말로 끝났을까? 아니면 더 깊은 어둠의 서막이 기다리고 있을까? 다음 회, 운명과 저주의 실타래가 더욱 깊어지는 결전이 펼쳐집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